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샘플 영상 1번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영상을 총 3가지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일전에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영상을 모두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열심히 편집해서 제가 사전에 공지해 드렸던 업로드 날짜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일정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일정들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샘플 영상을 제작하느냐 하면 제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같은 경우는 멤버십 전용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못 찾아서 못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홍보도 할 겸 이렇게 소개 영상 만들게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히 소개만 할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샘플 영상 1번에서는 총 2가지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관리 기능장 이 촬영 영상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도면 기준으로 했을 때 1번부터 9번까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요 유형들이 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제가 완성작품 사진을 가지고 그 유형들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영상 요 샘플 영상 1번 이후에는 샘플 영상 2번은 강관 조립 샘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영상 3번은 동관 조립 샘플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영상이다 보니까 그 샘플 영상 내부에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풀 영상을 보셔야지만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샘플 영상은 그냥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제작이 됐구나 요 정도만 알아보실 수 있으실 정도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영상이 멤버십 전용이다 보니까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에듀왕닷컴 채널에 오시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에듀왕닷컴 검색하셔서 에듀왕닷컴 채널로 오시면 그 구독 버튼 옆에 보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1단계는 후원입니다. 1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 보시면은 유료 멤버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영상뿐만 아니고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모두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영상들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에너지 관리 기능장 또는 이전에 촬영해둔 멤버십 영상들은 모두 재생 목록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채널에서 재생 목록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멤버십은 제가 제목에다가 멤버십으로 표시를 모두 해뒀어요. 자,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도 찾기가 힘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링크와 그리고 재생 목록 링크들을 모두 남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카페에서도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물론 공식 카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로 가입되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는 멤버십 가입 후에 재생 목록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는 카페가 잘 돼 있고 편히 보시려면 유튜브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영상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썸네일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샵 1번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실기 샵 1번 요게 첫 번째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에너지 관리 기능장 도면 1번 뺄길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1번 뿐만 아니고 제가 도면 9번까지 모두 뺄길이 영상을 촬영해 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면 보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뺄길이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뺄길이 영상에서 사용한 뺄길이 표라던가 혹은 요 도면들 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계산한 도면들은 모두 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있도록 제가 첨부를 해뒀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보면 에너지 실기 해서 샵 10번이 나옵니다. 왜 10번이 나올까요? 샵 1번부터 이제 9번까지는 도면 공개 도면 1번부터 9번까지의 뺄끼리 계산 영상이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뺄끼리 계산 다 했으니까 이제 실제 작업 영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실기 샵 10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형 영상이고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 공개 도면 1번 공통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 작업 영상은 요런 겁니다. 강관 절단, 그리고 나사 절삭, 그리고 아크 용접. 아크 용접은 뭐냐면은 우리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는 강관 엘보 용접이 있고요. 그리고 플랜지 용접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관 엘보와 플랜지는 우리 흔히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고 전기 용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크 용접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테프론 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작업들은 어떻습니까? 도면 1번뿐 아니고 도면 9번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 작업은 제가 그냥 도면 1번 가지고 한 번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말 그대로 공통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샵 10번 공통 작업 이후에는 자, 우측편에 보시면 이제 샵 11번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 1번의 강관 작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관 작업의 순서라든가 조립 방법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샵 12번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 도면 1번에 동간 작업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동간 같은 경우도 기능장 도면을 기준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좋을 때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경우가 좋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 이 작품들을 다 만들고 나서 촬영한 게 아니고 만들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시행착오도 나옵니다. 근데 시행착오도 그대로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서 점점 개선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번 영상 마지막 말미에 가면은 대략적인 공통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요렇게 이제 통일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용이하겠더라.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다음 이제 도면 2번부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공통 작업은 없는 거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도면 2번부터는 강관 조립, 동간 조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 9번까지 똑같습니다. 9번까지는 전부 강관, 동간 조립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나는 풀 영상까지 다 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설명해드린 대로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의 구성 설명은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공개 도면 1번부터 9번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작품 사진과 도면을 같이 보면서 그 유형들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편에 보이시는 게 공개 도면이고요. 좌측편에 보이시는 게 완성작품 사진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측편의 도면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개 도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런 것들 번호라든가 요 뺄끼리 계산란 있죠. 이런 건 제가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뺄끼리 계산란에 뺄끼리 계산 같은 경우는 뺄끼리 계산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요런 도면들도 마찬가지 다운받아 쓰실 수 있게끔 해뒀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유형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좌측편의 완성작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에 거는 도면 1번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도면 2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면 1번부터 먼저 볼 텐데 자, 공개 도면 기준했을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편의 도면에서는 자, 요렇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평면도 기준입니다. 평면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위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우측편에 플랜지가 있고요. 자, 좌측 위에는 유니온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면 1번에서 여기에 플랜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면 유니온이 있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면도와 부분도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A 단면도를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A-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A 단면도라고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자, 요런 단면도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요 적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좌측이 A, 우측이 A-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단면도상 좌측이 A가 되고 우측이 A-가 됩니다. 자, 이때 요 평면도를 기준했을 때 요 화살표 방향으로 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작품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평면도는 작품을 위에서 쳐다보는 건데 요 단면도는 요 도면을 기준했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쳐다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완성 작품에서 본다면 평면도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모양이다 보니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단면도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우측, 이쪽이 좌측이 되겠죠. 요렇게 봤을 때 지금 도면상 이쪽이 A가 되고, 자, 요쪽이 A-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봤을 때 우측이 A, 좌측이 A-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 적어 드렸으니까 번호로 볼게요. 15번 와서 14 올라가서 13, 대각선 12, 11번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완성작품 사진 마찬가지. 15번 와서 14번 올라가는 거예요. 즉 A 부분에 14번 올라가는 도막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13번, 12번 대각선 떨어지죠. 그 말은 A- 쪽에 대각선 떨어지는 도막이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번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도면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도 있죠. 여기 보시면 B-가 있는데 요것도 평면도를 기준했을 때, 자, 필요 없는 것 좀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여기 화살표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쳐다봤을 때 B 단면도 요 모양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좌측편이 B가 되고 우측편이 B-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B 쪽은 밴딩 도막이고요. B- 쪽은 동일보가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일보가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동일보인 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용적 기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동일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딱 쳐다봤을 때 색칠해 놓은 게 용적 기호거든요. 여기도 용적 기호 있지만,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쳐다봤기 때문에 여기 용적 기호는 안 보여요. 근데 이쪽 편의 용적 기호는 보이죠. 그러니 여기에 B- 쪽에 용적 기호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써드리면 여기가 B, 여기가 B-니까 여기 용적 기호는 요 녀석이 용적 기호 보이는 거구나, B- 쪽에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놓고 여기 B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완성 작품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화살표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쳐다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좌측편이 B가 되고 우측편이 B-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밴딩 되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동간입니다. 동간. 이 도면 보시면은 CUP 15A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동간을 CUP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SPP는 강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틸 파이프, 파이프 라인스. 그리고 CUP는 CU가 동의 약자죠. 그래서 동해 화학 기호입니다. 그리고 P는 파이프니까 동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B- 쪽이 동일보가 이렇게 설치되는구나 확인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지 않는 거는 제가 까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뺄끼리 영상들 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하고 뺄끼리 영상 보시면 또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생긴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관 엘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도면에 보시면은 강관 엘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 엘보는 용적 기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엘보도 마찬가지 용적 기호 표시돼 있는데 동간끼리 용접할 때는 동일보 쓰는 거고요. 용접 기호는 똑같이 표시됩니다. 다만 요 SPP 강관이기 때문에 강관끼리 용접할 때는 여기 보시면 강관용 엘보가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강관끼리 용접할 때는 전기 용접, 아크 용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간 용접할 때는 가스 용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도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도면으로 넘어갈 건데 2번 도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제가 도면이 총 9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도면부터
9번 도면까지 있는데 유형을 제가 1번 도면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유형을 나눠보자면 1번부터 3번까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6번까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공개 도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되어 있는 도면들은 1, 2, 3번 유형이 비슷하고 4, 5, 6번 유형이 비슷하고 7, 8, 9번 유형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이 좌우로 돼 있느냐, 뭐 세로로 돼 있느냐, 또는 플랜지가 우측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좌측에 있느냐, 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1, 2, 3번 비슷하고 4, 5, 6번 비슷하고 7, 8, 9번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도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 도면으로 딱 넘어가 보게 되면 자, 유형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플랜지가 위쪽에 붙어 있어요. 1번 도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플랜지가 우측에 붙어 있고 유니온이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했다면 요 2번 도면은 플랜지가 위에 있고 유니온이 여기 우측편에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면대로 보자면 만약에 도면을 요 평면도 기준으로 요렇게 쳐다본다 했을 때 자, 완성작품에서도 마찬가지 요렇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관용 엘보가 여기 있고 동엘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강관용 엘보 여기 있고 동엘보가 여기 있죠. 요렇게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면도 위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A 단면도 먼저 볼게요. 자, 이번 도면은 A 단면도가 동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A 기준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동간을 이렇게 쳐다보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좌측이 A, 우측이 A-가 되니까 자, 화살표 기준 좌측 A, 그 다음 화살표 기준 우측이 A-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어때요? 완성작품에서 먼저 보면 A 쪽에서 올라가는 게 밴딩 도막이고 A- 쪽에서 올라가는 게 동엘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 단면도 보시면 요게 A고 요게 A-일 테니까 A 쪽에서 밴딩도 막 올라가고 A- 쪽에 동엘보가 위치해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맞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는 BB입니다. BB 단면도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B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완성작품에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 45도 부분 있죠. 그래서 화살표로 그리면 여기서 쳐다본다. 여기서 봤을 때 좌측편이 B, 우측편이 B-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 쪽에서부터 15번 갔다가 14번 위로 올라가고요. 요거는 14번은 평면도에서 안 보이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사실상 평면도에서 안 보이고요. 그 다음 13번, 12번 쪽으로 대각선 내려가서 11번 진행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도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15번, 14번 올라가고요. 이거 평면도 상에서 위에서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서는 안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15번 왔는데 14번 올라가는 게 여기 올라가는 거고 평면도상 안 보이고 13번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 12번 연결되고 11번. 자, 여기서는 12번 연결되고 11번. 여기서 12번이 뭡니까? 45도 도막이다. 요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모양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번호 다 적어 드렸죠. 번호 다 적어 드렸으니까 번호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도면도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도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도면을 보시게 되면 플랜지가 위에 붙었고요. 유니온이 좌측편에 붙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방향만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작품 보시면 플랜지 여기 있고 유니온이 여기 좌측편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면 기준 여기서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강관용 엘보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우측 밑에 여기 있죠. 여기 1번, 2번 도막 사이에. 자, 그리고 유니온이 이쪽에 붙어 있고요. 자,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 플랜지가 저 위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단면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요 3번 도면 같은 경우도 A-가 동간이네요. 그래서 A- 한번 찾아봅시다. 좌측편이 A고 우측편이 A-라고 했을 때 평면도 상에서 A- 여기 있네요. A-. 그래서 제가 화살표 표시해 드리면 요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화살표 어디 있어요? 여기 좌측, 우측 이렇게 양 사이드에 있습니다. 요 화살표대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작품 사진을 보자면 요렇게 쳐다봤을 때 좌측이 A고요. 우측이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완성작품 기준 A 쪽에 동일보가 있고요. A- 쪽에 밴딩 도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마찬가지죠. 여기 동일보 A 쪽에 있고요. 그 다음 밴딩 도막 A-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평면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기 때문에 좌측편에 동일보가 있다라는 거는 좌측편에 이렇게 용적 기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단면도입니다. B 단면도 요렇게 봤을 때 좌측이 B, 우측이 B죠. 자, 그럼 B 단면도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B 그래서 화살표 보면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화살표 양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에 가지고 와보면 이쪽에서 요렇게 쳐다봤을 때 좌측편이 B가 되고요. 우측편이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해 보면 B 쪽에서 11번 도막이 오고 12번 올라가고 13번 그 다음 14번 대각선 떨어지고요. 15번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 11번 와서 12번 올라가는데 사실 요 12번은 평면도에서 안 보이죠? 자, 요 부분이 평면도입니다. 11번 와서 12번은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바로 나오고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 14번 떨어지고 15번으로 진행. 자, 14번 떨어지고 15번으로 진행. 그래서 요 14번 도막이 45도 도막이 되겠구나.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면도에서도 마찬가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요 도시기호가 엘보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그려요. 올라오는 엘보, 뭐 올라오거나 가는 엘보를 동그랗게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5도 엘보는 반원입니다. 반원 요렇게. 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반원으로 그리면 45도 L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 도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 3번 유형이 비슷하고요. 이제 4, 5, 6번 유형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유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동간의 모양도 좀 바뀌었고요. 요런 직관들 대신에 이렇게 45도 도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형이 서서히 조금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 2, 3번이 비슷하고 이제 유형이 다른 4번 도면 쪽으로 넘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도면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4번 도면 이렇게 두고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완성작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강관일보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1번, 2번 도막 사이에 있고요.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지는 여기 위쪽에 있네요. 플랜지 여기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45도 같은 경우는 3번 도면까지는 1, 2, 3번까지는 45도 도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였다면 요 4번 도면 같은 경우는 바닥 쪽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차이점이 조금씩 나오죠. 그리고 동간의 생김새도 조금 다릅니다. 동간 생김새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도만 딱 보더라도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단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에 다시 단면도 볼 건데요. 요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A에 다시 마찬가지 좌측에서 A고 우측에 A-가 될 텐데 평면도에서 봤을 때 A 이렇게 표시되고요. 요 사이드, 양 사이드에 있는 화살표 보니까 작품을 이렇게 쳐다보는구나. 자,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찾아본다면 동간입니다. 동간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요 화살표 기준 좌측편이 여기가 되겠죠.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우측편이 A-가 됩니다. 자, 이때 완성작품에서 먼저 보면 A쪽에 위에서 오는 겁니다. 위에 도막 위쪽 도막에서 이렇게 와서 밴딩되어 내려오고요. 동일보가 여기는 밑에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 위쪽에서 밴딩되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일보가 밑에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상 봤을 때 동일보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여기에 이 용접 기호가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요런 용접 기호 같은 경우는 CM 어댑터 용접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유형만 파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세 부분들은 제 풀 영상들을 보시면은 모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단면도를 보게 되면, 자, BB-는 요렇게 생겼고요. 좌측편이 B가 되고 우측편이 B-가 되는데, 자, 단면도만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겼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A-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BB-는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B 좀 겹치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사이드 부분 보시면은 요렇게 쳐다보는구나, 작품을. 그러면 완성작품 봤을 때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좌측편이 B가 되고 우측편이 B-가 됩니다. 자, 이때 B쪽에서 12번 도막이 와서 13번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13번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에 보시면 13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번이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12번이 이렇게 와서 13번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2번 단면을 잘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보인다, 요런 뜻이에요. 요 색깔 칠해 놓은 거는 구멍이 보인다,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2번 도막에서 13번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 15, 16번으로 연결되는데, 자, 완성작품 보시면 14, 15, 16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17번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 이음새가 있는데 요 도시기호가 T 이음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동간 쪽으로 이렇게 밴딩되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화살표를 연장해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요 동밴딩 내려가는 도막이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이겠죠. 자, 그게 요 내려가는 도막, 요 도막을 표시해 둔 겁니다. CUP15A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이 끝에 나오는 요 T 부분은 뭐냐면은 끝까지 연장해 보면 여기에 T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연장해 보면 여기 T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밑에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부분도 작업할 때는 크게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도면을 정확하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간 내려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저 끝에, 요 끝에 이제 T까지 우리가 투상해서 보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단면도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 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뺄길이 영상에서 누차 설명을 해드리고 작업형 영상까지 모두 촬영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도면 한번 볼 텐데요. 5번 도면은 딱 보니까 4번 도면의 변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여기 윗단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강관 엘보는 여기에 우측 아랫단에 1, 2번 도막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니온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유니온도 여기 있고, 그 다음 45도 도막도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단면도가 요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단면도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요 동간이 뉘어져 있어요. 평면도상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자, 완성작품 봅니다. 완성작품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쳐다봤을 때 동간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면도가 동간은 없는 거예요. 요거 강관이죠. 강관 A 단면도 올라오는 거, A 단면도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즉 이 입상관이 없으면은 단면도도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4번 도면 잠깐만 다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4번 도면의 동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이 입상관입니다. 올라가는 게. 그리고 뭐 3번 도면도 보여드리면 동간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요. 입상관이에요. 입상관. 근데 다시 5번,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어때요? 동관이 입상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도가 필요 없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죠. 근데 강관 같은 경우는 요 입상관이 있거든요. 6번도 마찬가지 입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5번 도면 같은 경우는 그 강관 입상관을 A 단면도로 표현을 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면도 확인해 봅시다. 단면도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A 단면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서 12번 올라가서 13번 진행돼서 14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 좌측이 A고 우측이 A-가 되는데요. 그러면 평면도에서 보면은 A 여기 설치되네요. 화살표 보시면은 요렇게 쳐다보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좌측이 A가 되고 우측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12번 올라가서 13번 진행돼서 14번 요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면도라는 게 작품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화살표 방향으로. 그럼 잘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투상을 하게 되면 여기 구멍이 양쪽에 보인다라는 소리거든요. 강관의 구멍이. 그게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동그라미 쳐서 색칠을 해놓은 게 구멍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관까지 같이 보자면 직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동일보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와서 밴딩되어서 요 T 쪽이 연결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마찬가지 여기 직관이 연결되고 동일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밴딩되어서 이렇게 T 쪽에서 연결이 되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도면인데 4, 5, 6번 유형이 비슷하긴 한데요. 6번 유형은 4, 5, 6번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번 도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5번 도면은 45도 도막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데 6번 도면 같은 경우는 45도 도막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도도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쳐다본다 했을 때 완성작품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 플랜지 여기 윗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 여기 아랫단 우측에 있고요. 유니온 여기 있고 그 다음 45도 도막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 확인을 일단은 하시고요. 자, 이제 단면도 보시면 우선은 A 단면도 그리고 B 단면도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자, A 보시면 여기 있고요. 그래서 A 는 작품을 여기서 쳐다보는 거고 B 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막들이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B 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막을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도면을 다른 방향에서 쳐다본다는 개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 단면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 단면도 두 개가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단면도를 먼저 보면은 A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A 쪽에서부터 9번 도막이 올라가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죠? 근데 요 9번 도막은 사실상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9번 도막이 11번 도막으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겠습니다. 완성작품에서 봤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켜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저쪽에 화살표 기준 좌측이니까 그 다음에 A'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쪽에서 보지 말고 A- 쪽에서 보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A- 쪽에서 13번 와서 12번 올라가고 11번 왔다가 자, 단면도 보시면 A- 단면도 보시면 13, 12, 11, 9번 떨어지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A에서 이렇게 10번이 진행되고 9번 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단면도는 자, 요 화살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연장해서 9번까지 바로 본다라는 소리예요. 요 방향에서 봤을 때는 요 10번이 안 보인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요게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엘보의 뒤뚱이 보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는 엘보다 요런 뜻이에요. 즉 여기에 10번 도막이 숨어 있다. 그러면 보시면 평면도에서 10번 도막을 확인하실 수 있고 B 단면도에서 마찬가지 10번 도막을 이렇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10번 도막 때문에 B 단면도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확인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해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그 다음에 10번 9번 내려가는 단면도를 표시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요? B 도 자, 여기가 B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B 여기 있고요. 화살표 보시면은 요렇게 쳐다보는구나. 그러면 완성작품에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쳐다본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쳐다봤을 때 요 10번부터 좌측이 B, 그 다음에 여기 7번까지 우측이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0번 와서 9번 내려가서 7번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요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 10번 와서 9번은 안 보이죠.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9번은 숨어 있고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으로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10번 와서 9번 내려가는 거는 평면도상 위에서 보는 거니까 안 보이고요. 9번은 숨어 있고 그다음 7번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요게 B- 단면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 도면상 이 완성작품 보시면 완성작품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간까지 한 번 더 보면은 자, 16번, 17번 도막 쪽에서 이 직관이 연결이 되고요. 동일부 이렇게 설치되고 밴딩되어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T 쪽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완성작품에서 16, 17번 사이의 T에서 직관 도막 동일부 연결되고요. 그 다음 밴딩 도막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T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7번 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도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유형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1, 2, 3번 비슷하고 4, 5, 6번 비슷하고 이제 7, 8, 9번이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도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작품을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플랜지 찾아봅시다. 플랜지 여기 위에 있고요. 자, 완성작품 플랜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5도 도막은 또 여기 있고요. 45도 도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은 또 여기 가운데쯤 있네요. 유니온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강관 엘보는 여기 있습니다. 요 좌측 위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완성작품에서는 조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단면도 한번 볼게요. 단면도가 7번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뜯어보도록 합시다. A 같은 경우는 좌측이 A, 그 다음에 우측이 A-인데 도면의 평면도에서 보면 A 여기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대로 보자면 요렇게 쳐다보는 거고요. 완성작품에 갖고 와보면 요렇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좌측 9번 도막 쪽이 A가 되는 거고 우측 12번 도막 쪽이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쪽에서부터 9번, 10번 대각선 올라가고 11번 와서 12번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A-9번, 10번 대각선, 11번, 12번 내려가는데 평면도상 요 12번은 안 보이겠죠. 12번은 안 보이고 8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투상을 해보면 요 뒤쪽 엘보 뒤뚱이 보인다. 여기서 쳐다보는 거니까 이쪽에 밑에 있는 엘보 뒤뚱이 보이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8번 도막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작품 보시면 12번 내려서 8번 도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단면도 봅시다. B 단면도 여기 있고요. 좌측편이 B고 그 다음에 우측편이 B-가 될 텐데요. 위에 평면도상 보시면은 B 여기 있고 화살표 보면은 요렇게 쳐다보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게 되면 이쪽 방향에서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때 좌측편이 B고요. 도막으로 치면은 여기 13번 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 우측편입니다. 화살표 기준 우측편에 17번 쪽이 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상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데 평면도에서 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B쪽에서부터 13번 올라가고 14번, 15번, 16번, 17번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13번 올라가고 14번, 15번, 16번, 17번 내려오는 거죠. 자, 이때 평면도 상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평면도니까 13번과 17번은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 여기 14번 옆에 13번 안 보이고요. 16번 옆에 17번 안 보입니다.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면도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단면도 봅시다. C-는 동간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C가 되겠고요. 우측이 C-가 되는데 평면도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C-가 되고 화살표 잘 보세요. 화살표대로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완성작품에서 보면은 요거 이제 도면 보듯이 똑같네요. 요렇게 쳐다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우측편이 C-가 될 텐데요. 요 보시게 되면은 C-의 직관이 있고요. 동일보를 써서 이제 C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C 쪽에서 이렇게 밴딩돼서 내려와서 동일보 써서 직관이 연결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완성 작품에서 보게 되면은 자, C 쪽에서 내려온다 치면은 요 C 쪽에서 이렇게 해서 밴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동일보 써서 아래쪽 직관도 막 C- 쪽에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런 입상관 자체가 요렇게 입상되는 요런 관 자체가 평면도상에서는 안 보이고요. 평면도상에서는 요 용접 엘보 도시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우측에 있는 요 용접 엘보 도시교가 있거든요. 여기 새까맣게 칠해진 거, 요게 여기에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도가 많다 해가지고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8번 도면 보시게 되면 7번 도면과 아주 유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제품 보시면은 엄청나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죠. 요 플랜지가 우측 위에 있었는데 요건 좌측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강관 엘보 같은 경우는 요게 7번은 좌측 위에 있었는데 8번은 우측 위에 있구나. 뭐 요 정도. 그리고 유니온 방향이 요쪽에 있다는 거. 유니온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측편에 쏠려 있는데 요거는 좌측편에 쏠려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방향이 좀 바뀌었구나. 요 정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좌우 대칭처럼 이제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도면 한번 보면 평면도 기준 요렇게 봤을 때 우리 완성작품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플랜지 위치는 좌측 위에 이 도면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 우측 위에 요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여기 있다라는 거. 45도 도막은 여기 있습니다. 그 찾아보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면도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A-부터 보면은, 자, A- 여기 있고요. 좌측이 A, 우측이 A-라고 했을 때, 평면도에서 어디 있냐? A- 여기 있네요. 그래서 화살표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쳐다보는 거죠. 자, 그래서 도면, 완성작품 보시면은, 요렇게 쳐다봤을 때, 좌측이 A, 그 다음에 우측이 A-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9번 쪽으로 올라가서 10번 쪽으로 진행돼가지고, 11번, 45도 떨어지고 12번 쪽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도면에서 보시면 9번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10번 11번 대각선 떨어지고 12번 연결됩니다. 근데 평면도상 요 9번은 안 보이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여기 안 보입니다. 대신에 요 8번 도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면은 8번이 이렇게 연결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여기 있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보시게 되면은 좌측이 B, 우측이 B-. 그래서 B 부분부터 13, 14, 15, 16, 17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찾아봅시다. 평면도에 보시면은 B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13, 14, 15, 16, 17 연결돼 있고요. 요게 좌측이 B, 우측이 B-가 되겠죠. 그리고 평면도상 보시면은 평면도에서는 지금 17번 도막과 13번 도막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평면도는 위에서 보는 거니까 요 13번과 17번은 당연히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머지 14, 15, 16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C-인데 C-가 동간이죠. 그래서 좌측이 C, 우측이 C-라고 했을 때, 자, 평면도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C, 화살표 보시면 요렇게 쳐다보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쳐다본다 라고 했을 때 좌측이 C, 우측이 C-가 됩니다. 그러면 요 도면은 어때요? C- 쪽에서 요렇게 밴딩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면도 보시면은 C- 있을 때 C- 쪽에서 밴딩되어 내려와서 동일보 썼고요. 직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평면도상 봤을 때 C- 쪽에 요게 이제 밴딩 도막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소리인데, 요 입상관은 안 보이고요. 대신에 여기 용접 엘보 도시기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봤을 때는 요 도시기호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다시 한번 보면 C-에서 밴딩되어 내려오고 동일보 쓰고 직관 연결. 오케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면 9번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도면을 여기서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완성제품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요. 플랜지는 여기 윗단에 있고 엘보는 여기 좌측 윗단에 있네요. 그래서 완성제품 보시면 플랜지 여기 있고 엘보는 좌측 위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도 도막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완성제품에도 보면 여기 있고 유니온은 자 여기 가운데쯤 어디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면도 한번 보게 되면 A,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좌측이 A가 되고 우측이 A-가 됩니다. 그럼 평면도에서 봤을 때 A, A-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A, A-라고 했을 때 화살표 기준 요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완성제품에서 봤을 때 요 화살표랑 똑같죠?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좌측이 A, 9번 쪽이고요. 우측이 A-, 12번 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9번, 10번 대각선, 11번, 12번 내려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A, 9번, 10번 대각선, 11번, 12번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평면도상 보시면 요 12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12번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8번이 이렇게 연장되어서 있겠죠. 그래서 평면도 보면 8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완성작품에도 보면 8번 도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 B- 보겠습니다. B, B- 단면도 좌측이 B, 우측이 B-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찾아보면 BB-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BB-라고 했을 때 화살표 기준 요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완성제품 보시면은 요렇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자, 이때 여기 윗단이 B가 되고 화살표 기준 좌측이죠. 아랫단이 B-가 됩니다. 그래서 B가 13번 쪽이고 B-가 17번 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면도 보면 13, 14, 15, 16, 17 연결이 되는데 요 13번과 17번은 평면도상 안 보이죠. 요렇게 보시면은 안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안 보이고요. 부분도에서 봤을 때 13, 14, 15, 16 요렇게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작품 보시면 13, 14, 15, 16, 17번 B, B- 연결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 C-. 그래서 좌측이 C, 우측이 C-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때요? C 쪽에서 밴딩되어 내려오고 C- 쪽으로 동일보를 써서 직관도막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동관도막이 C, C-인데 화살표대로 보면 요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완성작품에 보시면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에서 밴딩되어 내려오고 여기 동일보 써서 C- 쪽으로 직관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면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 입상관은 안 보이고 대신에 동일보의 용접 도시기호가 보이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요 도시기호가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C 쪽에서 입상관이 이렇게 밴딩 도막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우측편의 C- 쪽이 직관 도막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C-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도면 1번부터 9번 유형까지 모두 간략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개 도면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그 9가지 유형은 모두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 2, 3번 유형이 비슷하고 4, 5, 6번이 비슷하고 7, 8, 9번 유형들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디까지나 샘플 영상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 그리고 단면도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래서 단면도의 방향에 따라서 이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요 정도 이해하셨다면은 충분히 성공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세부적인 내용이라던가 디테일한 내용, 팁들은 제가 풀 강의 영상으로 모두 다뤄뒀기 때문에 풀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샘플 1번 영상이고 샘플 2번, 3번이 또 이후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샘플 2번은 강관 조립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샘플 3번은 동관 조립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샘플 영상들도 보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 팁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본 강의 풀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